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궁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0조 인수에 달하는 잭팟, 10조에 달하는 자금에 대한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잭팟이 터졌다. 그러면서 월가가 추천하고 미국의 서학개미가 풀 매수하고 있는 종목,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투자한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과연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보면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연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 봤더니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는 당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이거예요. 당장 이제 지스탁 개막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 11월 훈풍 기대감, 게임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지스타라는 행사를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냐고 하면은 주식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수혜주들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마다 다가오는 계절적 수혜주라든지, 매년 뭐 진행되는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한 이 뭐 제약주들의 움직임들, 뭐 이런 관련된 늘 행사가 매년 있는 행사마다 그 관련주들은 꼭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보면 뭐 지스타 개막에 관련해 가지고 지스타 이후에 게임주가 강세였다. 지스탁 앞두고 신작 공세 강세, 뭐 지스탁 모바일 게임주 들썩, 그 다음에 지스탁 효과 모바일 게임주, 뭐 게임 일제 강세, 하루 앞두고 들썩, 신작 기대감 상거래 일제 강세, 뭐 그렇기 때문에 지스타도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 있고, 이 지스타를 통한 게임주들이 뭐 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게임주들이 뭐가 움직여요? 게임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였는데, 뭐 사실 게임빌은 말도 안 되는 컴투스홀딩스로 사명 변경 소식에 급등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개소리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명 변경보다는 이 게임빌 역시도 이제 이 뭡니까? 지스타를 통해 가지고 조만간 이 신작, 또 보면 신작 애공 품없다고 얘기 나오죠? 그 10월달에. 그래서 뭐 지스타를 통해서 뭐 어떤 이 신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신작 기대감이 아닐까 좀 싶어요. 그래서 또 보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상승 탄력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까지 올라가 줬는데, 이 상승 탄력 역시도 보면 뭡니까? 글로벌 기업 애니모카 브랜드의 전략 투자, 그러니까 뭐 또 신작에 대한 투자겠죠? 신작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컴투스가 뭐라고요? 신작 출시 기대감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 지스타 개최를 코앞에 두고 어찌됐든지 게임주를 안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사실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면은 이번 지스타를 통해서 막 기대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 펄어비스, 많은 분들이 하는 게 펄어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배틀로얄 세대 교체, 배틀그라운드 유스테이트가 뭐예요? 지스타 2021 참가 업체 확정되면서 이 유스테이트가 이번에 뭐합니까? 이 11월 달에 또 새로 뭡니까? 이 11월 10일인가 아마 그때 오픈을 예정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배틀그라운드 관련된 유스테이트, 펄어비스가 지금, 펄어비스가 아니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크래프톤이 좀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마 지스타에서 이론적으로만, 늘 얘기하지만 이론적으로 먼저 보자고 하면, 이론적으로 아마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마 뭡니까? 크래프톤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왜냐고 하면 이번 지스타는 3N이라고 하면은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NC소프트까지 해서 이 우리 대형 게임 이 3N이 불참하죠? 그러면서 지스타에 뭐 한다고 신흥 강자가 채웠다. 누구요?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 그래서 얘네는 2K라고 합니다. 2K.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들리냐고 하면은 이제 세대 교체 나왔다. 그래서 3N이 빠지고 2K를 주축으로 지스타 세대 교체, 이제는 2K의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어떤 흐름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게임 지스타 개최를 코앞에 두고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3N에서 2K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세대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그러면서 크래프톤의 신작 게임, 아까 뭐예요? 유스테이트였나요? 제가 게임 별로 안 좋아해서 유스테이트가 맞네요. 유스테이트가 이제 신작
출시까지 코앞에 뒀기 때문에 아마 이 지스타를 통해 가지고는 이 크래프톤이 제일 핫한 게 이론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크래프톤 신작 기대감에 뭐 했다고요? 공모가를 넘어섰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지금 꾸준하게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저 51만원, 아마 이번에 이 지스타 개최와 함께 이슈만 잘 받아준다고 하면 51만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달릴 수도 있는, 우리가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런 추세가 나오죠.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다가 휘용 쏴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차트적인 부분만 봐준다고 하면은. 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이론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할 거면 저는 이런 시황 방송은 찍지 않는다고 했죠. 왜?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 지금 이제 3N이 불참하고 3N이 불참하고 2K 지스타에서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오고 이 출시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 누가 몰라요? 크래프톤 최대 수주다. 지스타 관련해서 게임들도 움직인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아니라 늘 얘기했지만 이런 걸 깔아놓고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게임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게임이 지금 엄청나게 열풍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한국 게임이 엄청나게 성장성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최근에는 뭐예요? 최근에는 이제 펄어비스를 통한 도깨비까지 출시 기대감까지 나와주면서 엄청난 이 게임주에 대한 전 세계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게임 국가는 아니에요. 게임을 잘하지만 게임을 잘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뉴스가 뭐 나오냐면 이제 일본한테도 통한다. 우리나라 천대받은 한국 게임의 대반전. 이제 일본에까지도 통할 만큼 우리나라 게임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게임 성장성을 놓고 보면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 시장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성장성이 아직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너무 큰 시장에서 자, 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다시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 사업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너무 무궁무진하다.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게임 산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성장을 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게임 시장이 자 보세요. 게임 시장이 모바일만 봤을 때 하더라도 지금 게임 시장이 115조 원에 달아요. 여기에 PC라든지 콘솔이라든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200~300조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게임 시장 자체, 게임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 게임은 약간 세 발의 피. 우리나라 게임은 제대로 뜨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의 성장성이 따라와주면서 그 게임 시장의 규모를 제대로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 기업들의 성장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하냐고 하면은 이 게임 시장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뭐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도 이 다음 먹거리 산업으로 이 게임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 어떻게 투자합니까? 자, 보면은 최근에 아까 10조 인수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예요? 게임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뭐라 합니까? 국내 개발사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다. 한국 이제 게임사들은 호재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게 한국 게임사한테 왜 호재가 된다는 건지는 이건 좀 뻘소리 같긴 해요. 왜냐면은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경우가 게임 산업에 당연히 투자를 하면 여기 우리나라 개발진들이 일로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얘네가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게임사 산업 성장에 사실 도움될 건 없는데 호재라고 하네요. 어쨌든 보면은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냐고 하면은 지금 비디오 게임 메이커 나이트 스쿨 스튜디오라고 해서 얘네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사실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어때요? 게임 부분에 있어서 매년 5억 달러를 갖다 붓고 있어요. 매년 5억 달러라고 하면 약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5억 8천? 이거를 약간 이제 환율로 계산하면 6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최근에 메타버스 게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을 인수한 데 있어서 지난해에는 뭐예요?
게임사 베데스다를 인수했다고. 얼마? 8조 8천억 원에. 얘네 지금 마이크래프트 개발사 뭐 인수에다가 요거에다가 이미 10조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다 뭐 한다? 아마존에다가 지금 넷플릭스나 얘네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이 큰 자금을 두고서 뭐 한다? 게임사를 인수하고 있다. 게임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향후 게임 시장에 먹거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먹거리가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는 뭐였다고? 국내 게임사는 너무나도 성장성이 둔화됐다. 성장성이 거의 미비했다. 우리나라 게임이 지금 NC소프트 사실 게임주의 대장이라 할 수 있겠죠? 대장? 근데 막말로 NC소프트 리니지 이게 도박이지 이게 무슨 게임입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이 여기 리니지에 투자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게임은 세계로 진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펄어비스가 이슈가 됐던 게 도깨비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으로서 우리나라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스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 게임 산업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번에 펄어비스 도깨비를 통해서 봤잖아. 도깨비를 통해서 앞으로도 성장할 거고 실제로 뭐 했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게임이 드디어라고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을 통한다고. 일본에 통한다. 일본 게임에도 뭐 한다고 이제? 순위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우리나라 게임이 얼마나 사실 게임으로 치면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제가 봐도 우리나라 게임이 좀 재밌는 거 제가 게임을 잘 안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게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 관련 수혜가 무엇일까를 찾아야 된다고요. 왜? 지금 게임주 사라고 NC소프트 살 겁니까? 지금 펄어비스 살 거예요? 뭐 살 수도 있죠. 근데 늘 얘기했지만 주식은 이미 대장을 사는 게 아니라 대장이 될 놈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주식은 대장을 사는 게 아니라 차기 대장을 찾는 거. 투자입니다. 투자. 저 대장이 죽으면 누가 대장이 될까? 투자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대장을 찾자. 다음 후보를 찾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크래프톤이 사실 대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장에선 크래프톤이 2K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이라고 하지만 난 사실 카카오 게임즈보다 크래프톤인 것 같은 건 내 사심이에요. 난 사실 배틀로얄이 아니죠. 저는 그 크래프톤 게임 뭡니까? 그 이름이 계속 기억 안 나는데 뭐였지? 배틀그라운드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 사심은 카카오 게임즈보다 크래프톤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래프톤을 사자가 아니라 오늘은 다른 걸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뭘 소개시켜 드리고 싶냐고 하면 이걸 봐야 돼. 뭘 봐야 되냐? 자, 지스타 핵심 키워드 뭐다? 11월 지스타 핵심 키워드는 게임과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메타버스로 나가고 있죠. 지금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예요. 게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래를 보면 진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이 헤드셋 끼면은 막 가상현실 세계 막 그런 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메타버스를 지금 게임과 미래 먹거리상으로 보는 거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예요? 신작에다 메타버스에 블록체인까지 붙어버리니까 뭐합니까? 게임주가 130% 날아가는 거예요. 130%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도 메타버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다. 진짜. 아까 계속 얘기했던 도깨비도 뭐야? 도깨비 같은 경우도 자 뭐예요? 도깨비 언제 나와요? 하는 이 도깨비 게이머보다 업계가 더 관심이라는 이 도깨비도 뭐예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도 메타버스 세계관을 가지고서 메타버스 기반을 하고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만든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뭐 한다고요? 전 세계가 향후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성공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봤을 때 자 미국의 서학개미들 역시도 뭐예요? 미국의 서학개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풀매수 종목하고 있는 종목이 뭐냐고 하면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종목이에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종목은 지금
그 비디오 게임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보면 월가 투자 의견이 뭐냐인데 서학개미들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종목이고 지금 보면은 뭡니까? 비디오 게임이에요. 비디오 게임. 그래서 월가가 뭐 했다고요? 월가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매수 의견 나와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투자 의견.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비디오 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니티가 월가로부터 첫 매수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얘는 게임 업체고요. 얘네가 지금 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냐고 하면은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되는 최대 수혜주로서 미국인들한테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이슈가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왜? 얘네가 뭐 하는 기업이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유니티 엔진으로 유명한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얘네는 뭐 한다고요? 향후 메타버스 시대에는 AR, VR 등 홍합 현실 통해 다양한 컨텐츠 실시간 3D로 구현해야 한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그래픽 실시간으로 뭐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유니티 엔진은 게임과 콘텐츠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고 현재 유니티 엔진은 뭐다? XR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능을 뭐 하고 있다.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 XR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메타버스 시대는 게임을 넘어서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XR 콘텐츠가 상용화될 것이고 콘텐츠를 넘어 건축, 기계, 설비 등 산업 현재 XR 기술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죠. 그러니까 자 미국인들 뭡니까? 자 전 세계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에 대한 필수, 그 다음에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메타버스, 거기에 대한 뭐 한다고? 요즘 게임은 이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그랬더니, 미국인들이 서학개미가 풀매수하고 있고, 월가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 뭐다? 추천하고 있는 기업이 뭐다? 유니티드 소프트웨어다. 유니티 소프트웨어인가? 이름이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진짜 유니티 소프트웨어다. 이 기업을 월가에 추천하고 서학개미들이 이제 투자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게임 기반 기업입니다. 여기다 나와있으면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얘네가 뭐 하냐고 하면 얘네가 XR에 대한 이 메타버스 기술 XR에 대한 이 투자를 하고 있죠. 콘텐츠 제작.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네가 뭐 한다? 얘네가 게임 플러스 메타버스 관련 수혜로서 서학개미들이 풀매수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종목이 이게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문제지. 그럼 이거 사기 위해서 뭐 해외 주식 해야 되나요? 해외 주식 하라고 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주식 하자. 우리 그래도 국내 주식 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수료 내고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돈 벌게 해줍시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해외까지 가서 사지 마시고, 그럼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고 하면은, 자, 게임 메타버스 관련 수혜로서 얘가 뭐 했어요?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했어? XR에 대한 투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보고 뭐 했다? 월가가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미국, 서학개미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XR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을 찾았어요. 과연 그 기업을 찾았고, 그 기업이 수혜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해요. 바로 그 기업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한빛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자, 한빛소프트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나와있다시피 게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게임 포털 사이트 한빛 게임 서비스 사업입니다. 한빛소프트. 그래서 한빛소프트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한빛소프트가 아까 삼성전자도 투자했다 했죠. 뭐예요? 삼성전자 VR 공동사업 계약 체결 부과. 삼성전자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합류하면서 뭐예요? 한빛소프트는 삼성전자, 코드리처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VR 스포츠 교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주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적으로 한빛소프트는 VR 관련된 종목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뭐 포켓몬고 때문에 엄청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VR 관련된 수혜주인데, 이 한빛소프트가 뭐 한다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 한빛소프트를 삼성전자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고 하면 메타버스 기술, XR에 대한 투자라 했잖아. 그게 뭐냐고 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한빛소프트가 과거에 어디에 투자했냐고 하면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에 투자 단행했어요.
그래서 VR 게임 사업에 본격화한다고 하면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은, 자, 뭡니까? 국내 유일 XR 멀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 메타버스로서 제2의 도약을 꿈꾼다라고 하면서 국내 유일 XR 멀티 기술 기업입니다. 근데 이 뭐예요? 국내 유일 XR! 아까 얘기 뭐 했어?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XR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서학개미가 사고 있다 했죠. 우리나라도 뭐 한다고? 국내 유일한 XR 멀티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얘네 투자했던 뭐가? 한빛소프트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 뭐 하냐고 하면은 스코넥 엔터라는 기업이 뭐 하냐고 하면은 지금 상장 준비 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대표 기업 스코넥 엔터 올해 하반기 목표 상장한다. 뭐 내년까지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난 25일 코스닥 상장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고요. 그래서 이미 뭐 지난 5월 기술성 평가에서 A 등급을 확보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VR 관련된 걸로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 그럼 한빛소프트가 이슈가 뭐다? 한빛소프트 자, 이미 기본적으로 게임 관련 수혜주. 자, 그 다음 뭐라고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메타버스, 삼성전자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스코넥 엔터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스코넥 엔터가 뭐 한다? XR, 국내 유일 XR 뭐 한다고? 국내 유일 XR 멀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XR 멀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코넥 엔터가 비상장인 이 시점에서는 한빛소프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한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연봉상 봤을 때 얘가 지금 주가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야 되겠죠? 주가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은 하방 추세가 이때 끝났어요. 그래서 이때 끝나면서 뭐 한다? 돌파가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했어요. 이렇게 다시 했기 때문에 다시 하방 추세를 연결하면은 뭐 이런 하방 추세가 나오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이런 하방 추세가 나왔을 때는 이미 또 이번 연도에 돌파가 나왔다. 얘는 내가 봤을 땐 7,500원대를 뚫어내면은 강력하게 뚫어내고 지지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과거의 상승 이후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 크게 모아주고 조정 물량 나와주고 우상향하는 정말 과거의 2만원짜리까지 15,000에서 2만원짜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일봉상 봤을 때 지금은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매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정말 크게 열어놓으시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내가 1차 매수로 해야겠다. 이 구간까지. 어쨌든 분할 매수는 4,000원까지는 크게 열어놓는 게 여러분들 어차피 길게 봐야 되죠. 종목은 XR 게임이라는 건 XR이라는 건 약간 머나먼 미래하지만 어쨌든 미래 기술 중 하나니까 좀 길게 본다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조정을 줄때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이거 돌파와 함께 정말로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